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기입니다. 7일간 이어지는 경무에 우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기 전에 업무 담당과 차석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 담당입니다. 김정화 지도 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 담당입니다. 한정수 축산방역 담당입니다. 김현정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정정열 동물보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팀 김부경 차석입니다. 지도팀 이찬희 차석입니다. 기술보급팀 양정환 차석입니다. 축산방역팀 김서진 차석입니다. 기반조성팀 윤석진 차석입니다. 동물보호팀 최하진 차석입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혜정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통사항 6개 사업은 서면보고로 가름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벼 못지아리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 추진 실정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개소로서 장천 육묘장은 어두운 농가에게 660평방미터에 1억 1,500만 원 중 6,900만 원을 보조해서 9,000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며 하도운 마을은 영농조합 법인에게 지원을 해줘서 660평방미터에 8,694만 원 중 5,059만 1천 원을 보조해서 9,000장을 육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학동 및 조양동 중에서 1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1억 1천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완공되게 되면은 전업 농가를 제외하고는 전 농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농업인 고령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다리 특화상품 개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다리 특화상품 개발은 하도운 마을은 쌈채소, 대추 방울토마토, 은골마을은 겨울딸기 블루벨리, 장천마을은 친환경쌀, 햅쌀, 메주, 상돔릴리마을은 찰옥수수 떡가공, 전통체험, 이목리마을은 들기름과 고춧가루를 개발하고 한어로마트와 로컬푸드, 학교급식으로 출하를 유도하며 마을 및 농가소득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특화 품목 개발을 위해서는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외성 체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유색 잡곡과 유색 칼라 토마토, 2022년 이후에는 열대와 아열대 작물을 공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특화 상품 개발과 연계한 판로 시장 확보에 어려움은 좀 있지만 로컬푸드,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 6차 산업 연계 등 다양한 판로 경로를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 시설 지원 내역,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농가만 선정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도와 긴밀한 협조와의 확보에 노력한 결과 15개소를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10농가를 설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개별 농가 및 생산자 단체로 영농 규모와 재배 면적 및 작물 평균 생산량을 기준을 정하고 선정을 하였으며 시설 단가는 10평방미터형의 750만 원 중 50%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 친환경쌀 재배단지 현황 및 지원 내역, 생산량 및 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단지 조성 현황은 2019년도에는 27농가에 106필지에 26만 1,652평방미터를 조성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26농가에 92필지에 23만 1,986평방미터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지난해에는 유기질비료 2,369포 및 잡초 방제약, 모잘로병 방제약, 벼 물바구미 방제약, 홍명나방 방제약, 도열병 공급병, 규산 영양제 등 5,738만 6천 원을 지원을 하여 방역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유기질비료 2,122포 등 4개 항목에 4,875만 3천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 재배단지 생산량 및 처분 내역은 지난해에는 100톤을 생산해서 100톤 모두 친환경 벼로 수매를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생산량 전량을 수매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5번째입니다.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운영 실적은 로컬푸드 생산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서 3,750만 원을 지원해서 직매장을 운영한 결과 4월 말 기준으로 판매액을 조사해 보니까 2억 9,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2,33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기준했던 4월 말 현재 매출액을 조사해 보니까 3억 4,2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가당 평균 매출을 보게 되면은 2019년도에는 526만 7천 원, 금년도에는 711만 5천 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직매장을 확장 운영할 계획으로 농협과 협의를 마쳤으며 매장을 현재 17평방미터에서 165평방미터로 확보를 하고 참여 농가도 100농가까지 확보시켜 가겠습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외성 체리 재배 및 기술 개발 실적, 보급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중앙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4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체리 재배 단지 5헥타르의 생산단지 조성과 유통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에는 외송 대목인 K1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조직 배양 시설 확충과 묘목 생산 시설 기반을 확충을 하였고 외성 체리 단지 2헥타르를 신규 조성함과 동시에 체리 재배 기술 교육을 5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봄 식재로 2.2헥타르의 조성과 관수 시설을 동시에 설치를 하였으며 농업인 대학 과정에 체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체리 주산지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에 추가적으로 0.8헥타르 이상을 조성하는 한편 선별, 포장 및 저장 시설과 포장재 개발, 체험 농장 등 6차 산업 연계로 새로운 판로 개발 및 관광 상품화로 집중 육성하고 체리 유통 시장 모니터링 후 향후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속초하면 체리 주산지가 떠오르게끔 농가를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번째,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 지원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현황을 보게 되면 지난 연도에는 87호에 16,198두, 금년도에는 84호에 12,673두로 농가 수와 사육 수가 모두 9% 정도 감소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 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게 되면은 2019년도에는 가축 방역 공동방재단 운영 지원, 가축 방역 지원,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광견병 예방 접종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843만 1천 원을 보조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기존 사업 5개 이외에 가축 방역 부분을 좀 증가를 해가지고 3억 738만 8천 원을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및 구제역 AI 방역 대책 본부 운영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기간에는
6월 7일부터 7월 27일 2개월과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개월, 그래서 10개월 동안 평일에는 08시부터 22시까지, 휴일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1일 6명 24시간을 운영하는 등 총력을 경주했고, 2018년부터 2019년 동계 기간에는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평일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 휴일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 동계 기간에는 9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평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휴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 3월 31일자로 종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방역대책본부는 종료하였지만 비상근무 체계 유지, 예방 백신 및 약품 수시 공급, 축산농가 대상 공동방지재단 운영 소독 실시, 철새도로지 예찰 및 소독, 하반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살포,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함과 동시에 가축 질병 발생 즉시 거점 소독 시설 및 통제 초소를 즉각 설치 운영하여 초동 대응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8번째로 농작업 생력화 농기계 농가 공급 내역 및 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지난 연도에는 1억 1,600만 원, 금년도에는 1억 원으로 12보조가 4,500, 농협 지원이 6,300, 자부담이 1억 800만 원으로서 농기계 공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난 연도에는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벽시 파종기 등 10종의 69대를 공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벽시 발화기, 동력 탈곡기, 생력 방제기 등 12종의 53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 생력화 기계는 2004년부터 공급했는데 지금까지 총 공급 대수는 1,038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령화, 분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서 접수에 의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였고, 우선순위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농기계 필요 면적 및 사용 시간이 많은 농가, 고령 및 여성 농업인으로 노동력 부족 농가, 영농조합, 장목반, 전업농 등 공동 이용으로 기대 이용률이 높은 농가, 기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순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9번째로 강소농 대표 모델 육성 사업별 지원 내역, 선정 기준 및 방법, 선정 탈락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목리 마을의 정동호 농가에게 1,428만 5천 원 중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새싹 재배 및 채소 육묘장 시설을 지원을 하였고, 교동의 김철남 양봉 농가에게는 1,430만 원 중 1천만 원을 지원해서 양봉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 다단 벌통 운반기, 벌통 내검기, 자동 굽수 사양 시설, 저온 저장 시설, 교육 학습 시설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소농 경영 개선 실천 교육 추진 후 교육 이수 실적이 우수한 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강소농가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농가, 인근 농가 파급 및 벤치마킹,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좋은 농가, 강소 농업 경영이 실천 교육인 기본 교육, 심화 교육, 후속 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부터 금년도까지 탈락 내역은 없습니다. 10번째 되겠습니다. 농로 농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은 수해 면적, 시설 노후도, 사고 위험 여부 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은 먼저 2019년도에는 장사동 145번지 1호 농로포장공사, 상도문 수케골 1호 농로포장공사, 조양동 910번지 1호 농로포장공사 등 19건에 2억 9,7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농로포장 7개소에 948m, 농로 정비 및 보수 6개소에 226m, 농수로 준설 및 보수를 6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소에 8억 1,4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게 되면은 도문동 1953번지 1원 농로 및 농수로 정비 공사 등 7건에 1억 8,40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농로 설치 30m와 농수로 설치 137m, 농로 및 농수로 정비 405m를 실시를 하였고 세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768번지 농로 포장공사, 도문동 숫개골 농로 정비공사, 장사동 115번지 1원 농로 포장공사, 조양동 1263번지 1원 농로 개설공사, 조양동 1023번지-2번지 농수로 설치공사, 노악동 1002-51번지 1원 농로 보수공사, 장제터 마을 1원 농로 정비공사 등 7건에 6억 3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11번째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실적은 2019년도에는 715두를 포획을 해서 164두는 반환을 하였고 226두는 분양, 166두는 자연사되었고 고양이 18두는 방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41두를 금년으로 이월을 시켰으며 금년도 5월달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60두를 포획을 해서 36두는 반환을 하였고 33두는 분양, 21두는 자연사하였으며 고양이 3두는 방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67두를 보호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 정비 내역을 보고드리게 되면은 2019년도에는 유기동물 보호소 옹백 설치 공사, 그다음에 보호소 증축공사, 수도시설 정비공사, 외부 견사 바닥 정비공사, 칸막이 설치공사, 유기동물보호소 근무자 컨테이너 설치를 하여 유기동물보호소의 환경 개선과 근무자의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기동물보호소 노후벤스 철거 및 설치공사도 완공을 해서 유기동물보호소의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물 등록 현황 및 개선 사항으로 지금까지 총 6,723두를 등록을 하였는데 그중에 삽입형이 3,144두, 외장형이 1,510두, 인식표가 2,069두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여 동물 등록을 유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번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해서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을 장려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1명, 금년도에는 15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은 개당 60만 원 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20명, 금년도에는 7명에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농작업에 필요한 작업의자, 모자, 앞치마, 장갑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109명, 금년도에는 95명에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만 70세 이상 농업인에게 10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91,500원 중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71농가에 25.9헥타르를 지원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61농가에 24.4헥타르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령농가 벼육묘 지원 사업은 만 70세 이상 농업인에게 벼 모짜리 상자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7농가에 4,385상자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토양 환경 개선 유기질 비료 신청 내역 및 배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계량제 신청과 배부는 3년 1주기로 10R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규산 석회를 각각 10포씩 공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8개 마을에 규산 6,337포, 석회 2,982포를 공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규산 5,942포, 석회 4,573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신청 내역 및 배부 내역은 지난 연도에는 10만 9,431포를 신청을 받아서 79%의 수준인 8만 6,979포를 공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10만 7,140포를 신청받아서 78%의 수준인 8만 4,478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청 시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니까 저희 숙주시도 농업이 이렇게 크지가 않죠. 농가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의 상황인 건데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뭐 포장재부터 시작해 비료, 기타 등등 또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까지 이제 지원해 주시느라고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자,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질의를 어느 위원님이 시작해 주실까요? 네. 네, 김영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소장님이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질의는 농업 기반 시설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화면은 지금 켜지 마시고요. 제가 좀 찾아야 하니까. 제가 예전에 장제터 농수로가 완전히 막혀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가 됐죠. 장제터 마을 이루원 농수로 정비공사. 그게 3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네, 그게 네, 금년도 배정하기로 도에서 약속을 했는데 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산이 글로 다 투입되는 바람에 네. 하반기에 좀 약간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확실하다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 그래서 우리 지휘부에서도 부시장님께서 네. 도의 예산 담당을 찾아가 뵈고 네, 3번씩이나 가서 이제 조율을 했는데 네. 좀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에 네. 이제 소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네.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현장도 몇 번 지금 이게 800m, 900m 구간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일대가. 근데 농수로 자체의 역할을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올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계획이 쓸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했는데 올 하반기도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예. 도의 예산 사정상 약간 어렵다는 표현을 좀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에다가 협의를 하시는 중에도 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도 불확실. 그거는 이제 확답을 만약에 금년도에 네네. 그 어렵다면은 내년도 반드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겠다는 그 답을 받으셨다. 내년 당초 예산이 주민들께서는 지금 이 농사철이 됐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예. 계셔서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걸로 또 알고 계시는데 예. 그럼 올 하반기도 좀 어렵고 내년이 돼야 되는 거네요. 이게 참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 하다 코로나19 보니까. 때문에라는 네. 그 설명은 제가 주민들께는 좀 드렸지만 네. 그분들은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 네. 또 이 또 시급성을 요해서 계속 이제 건의를 한 상태니까 네. 일단은 뭐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우리 뭐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온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담당 이주리 계장님하고도 이제 그때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 민박 관련돼서 고령 그 우리 자연불학의 그 고령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민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전에 신고였다가 지금 이제 등록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네, 이 설명을 좀 저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행감을 계기로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 숙박은 이제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네. 면적이 230평방미터 미만까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지역도 어촌은 이제 해양수산가에서 이제 민박 허가를 내주고 네. 농촌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농어촌 지역에 또 위치돼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그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는 네. 민박 허가를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민박 사업자 민박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다가 이제 농민이고 네,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연세가 많고 고령이신데 네, 등록증을 만들고 사업자가 나오게 되면은 고령연금을 못 받고 의료보험을 내야 된다라고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계장님께서도 많은 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해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참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네. 관련 그 부서와 한번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담당 네. 계장님하고도 그때 한참 통화하면서도 네. 나는 방법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르신들께서 또 이런 또 고충을 또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농수로와 관련된 네.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성을 요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제 뒤로 계속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우리 담당 계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뭐 도에서 지금 예산이 계속 확정이 됐다고만 하고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예. 집행이 아직 못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저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방원욱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소장님. 하여튼 유기동물 보호센터서부터 시작해서 저번에 민원도 몇 가지가 있어서 드렸더니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하여튼 발전을 위해서 네. 더 나은 뭐 동물 복지든 뭐 농업인 복지든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는 데서 소장님이야 전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먼저 저거 민원 사항부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이 배수로 이 농수로가 이제 이렇게 돼서 한번 민원을 넣었어요, 소장님. 여기가 어디냐면 어딘지 보고 받으셨나요? 제 사진을 보고는 잘 실을 잘 모르겠어요.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우리 동광사 옆에 설악 우리가 저기 반야요양원 들어가는 쪽이 있고 같아요. 요 정도 되죠, 계장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신속하게 또 처리가 완료가 됐죠. 네, 예. 완료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왜 보게 됐냐면 모양새가 이렇게 생긴 집이 있더라고요. 이 농수로에 어떻게 이 물들이 위에서 산 위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흐르면은 이 과연 이 가설 건축물이 견딜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다 배수로를 보니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여튼 처리해 주시면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뭐 바로 그냥 처리했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기동물
걸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동물 이 보호센터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한 일이 많아요, 그죠? 네.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적은 예산 네. 가지고도 옹벽 설치, 증축 공사, 수도는 이제 아직은 그렇지 못하지만 좀 정갈하게 좀 정비를 좀 했고, 견사 바닥, 칸막이, 컨테이너, 그다음에 노펜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노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장이 볼 수 있는 기회, 우리 2차 추경 때 얼굴 뵐 수 있나요? 무슨 걸요? 2차 추경 때 얼굴 뵐 수 있나요? 네. 얼굴 뵐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다시는 이런 사진을 안 보게 네. 요번에 좀 마감을 좀 다 줘 주십시오. 아마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을 거예요. 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우리 요것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뭘 하시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동물 털이에요. 암만 박박 긁고 불로 태워도 안 없어지길래 이분이 이렇게 지금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제도 개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겨울 사진인데 위에 지붕하고 강아지도 춥다. 우리가 이거 저기 또 그래서 추울 것 같아서 이렇게 비닐 보호벽을 이렇게 방한 비닐을 씌웠어요. 지붕까지 씌웠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을 들였다기보다도 또 유기동물 협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는 뭐냐면 사람도 좀 살자. 네. 그 안에 견사 안에 들어가니까 사무실이 있었고 하는데 동물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도, 그다음에 거기는 동물의 사체에 대한 냉동실도 있고 그런 데서 사람이 그래서 요거까지 설치를 했고, 안에 편의 시설 거의 다 됐고, 그다음에 우리 계장님 말씀에는 이제 여름철에 네. 폭염 대비해서 에어컨 설치까지 이제 설계가 끝났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진짜 여기는 이제는 더 사람들이 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그 유기적으로 애견협회나 그 유기동물협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다가 처음에 한 분이 생겼고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이 너무 힘들어해서 한 분을 더 선발을 하였고, 요번에 또 한 분을 또 뽑으셔서 네. 그 포획서부터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돼야 되는데, 더 일찍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4페이지의 이 자료에 우리가 지금 보호 중인 그 유기동물이 19년도에 141두, 그다음에 2000년 5월에 지금 167두인데, 실은 저는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우리가 최대한 180마리 정도의 캐파는 가지고 있자. 그렇지만 180마리가 되면 안 된다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영일 저 계장님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양하고 입양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동물을 지켜가면서 분양하고 입양 사업을 할 때까지는 최대한 버텨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섹타가 섹타지만 하여튼 160두 이상 더 생기면 안 된다. 그 전에 우리가 자꾸 유기적으로 협회나 애견협회를 통해서 이 분양이나 입양 사업을 좀 해달라 이렇게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있네요. 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 학교 급식 그 15페이지 보면요. 친환경 쌀 재배 단지 현황에서 이제 생산량이 100톤이에요. 그죠? 네.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급식이 안 돼서 네. 이 상태가 지금 현재 누적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쌀 팔아주기 운동도 해야죠. 네. 예. 많이 팔았어요? 예, 한주 저희들이 이제 행진에서? 재고가 90톤 중에서 겨우 2톤 정도만 이제 나가서 예, 예. 아직 재고가 많기 때문에 예. 그동안 학교 급식이 못해서 예. 이번에 이제 꾸러미 사업으로 예. 나머지 이제 소진시키려고 내일 이제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좀 적극적으로 학교 꾸러미 사업으로 예, 예. 좀 공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이혼이라서 지금 저기 친환경 쌀 네. 꾸러미에 집어 넣어야 하나. 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 이제 영양 교사님들은 맛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품질 관련하고 어제 협의를 했는데 찹쌀 그 인증 친환경 인증 쌀을 조금 섞게 되면은 맛이 좀 향상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이제 얘기해요. 고가하잖아요. 네? 다른 제품에 대해서 친환경이기 때문에 좀 네. 가격이 좀 비싸다는 아, 그래도 거. 가격은 맞추는 걸로 농협하고 1차적으로 어제 협의를 이제 실무 협의를 끝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예. 아무튼 시민들한테도 팔아두기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농산물 로컬 푸드 직매장 네, 이제 그 농협 하나로마트가 이제 규모도 확대해주고 이제 농가들도 확대해준다 그래서 참 좋은 속초시 농가가 작지만 강한 네, 농업인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알아봤어요. 과연 우리 지역에서 관내 관광 숙박업소, 호텔이나 콘도 18개소를 좀 알아봤는데 지역 농산물 구매 사업체는 10개소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그 구매 금액을 이제 그 10개 업소를 이제 평균을 내 보니까 1년에 이제 15억 정도, 15억 아, 700만 원 정도 소비를 하는데 관내 업체 구매 금액으로는 한 8억 9,400 정도 그렇게 소비를 해서 네. 구매 비율이 59.4%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서 과연 어느 숙박업소가 많이 팔아주나 이제 이거 밝히면 안 되겠죠. 순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평균 60% 59.4%니까 그 밑으로 대신된 콘도나 이렇게 호텔 같은 데는 좀 공문을 내서라도 지역 농산물을 좀 팔아주기 운동 같이 상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관광 숙박업소로 자기네들이 영업 수익을 낸다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좀 같이 좀 팔아줘야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한번 이거 실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예. 그 100%도 있어요. 격려 차원으로 좀 제가 좀 명단을 좀 부르겠습니다. 네. 롯데 리조트 같은 네. 건 이제 100%고요. 베니키아 상가바다 속초항 있죠. 100%고 금호 리조트가 100%입니다. 금호 리조트는 이제 74.5%고 설악 파인 리조트가 100%. 그래서 정말 더 많이 팔아야 할 때에서는 좀 안 파는 것 같아서 한번 숫자를 한번 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저기 홍보 예.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애성 체리 관심 많아요. 네, 체리 하면 왠지 여성들의 감성이 있어요. 네, 다 좋아해요. 비싼 수입품 체리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속초 하면 체리 그날이 언제쯤 올까요? 그 올해가 이제 3년 차, 막 내년도에 이제 4년 차 되는 농가도 있고 또 3년 차 넘어가는 농가도 있고 2년 차 넘어가기 때문에 향후 5년이면은 어느 정도 자리가 되지 않겠나. 은골 딸기처럼 좀 유명해질까요?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대목이 K1이라는 대목이 다른 데서도 따라올 수 없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이제 친화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 영동 지역의 봄철의 바람 때문에 올해 체리가 약간 좀 노천에 심었을 경우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그것만 저희들이 시설 재배로 전환한다면은 체리 생산하는데
주산지로 생산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유명하게 대추 토마토. 네. 그 맛이 굉장히 강하죠. 네, 육질이 그거 말고 또 올해 단단하고. 시범재배 또 한 게 있습니다. 칼라 토마토라 그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토마토가 색깔이 유색 토마토라 그래가지고 시범 재배를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맛도 색깔별로 다 틀려서 예.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아, 내년도에는 그랬어요? 유색 토마토까지 저희들이 아. 한번 도전해 보려고. 상당히 대추 토마토가 예,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네, 단지 이제 뭐가 아쉽냐면 확 나올 때 나오고 안 나올 때 진작 이제 그 판매를 하려 하면 없고 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했으면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토마토를 놔두래도 대추 토마토에는 손이 가더라도 네. 다른 토마토에는 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이고, 틈새 장목으로 이제 어. 유색 토마토를 칼라 토마토를 넣게 되면은 대추 토마토하고 사이사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을 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작지만 강한 농촌이 되기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또 그 앞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농로레지 이런 거를 많이 향후 지금 20년도에 지금 못 하고 있죠. 네, 22페이지 보니까 23페이지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농로 포장이나 농로 정비 농민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셔서 2020년도 거는 2020년도에 끝내고 이후를 하지 않도록 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네, 다음은 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위원님들 질의에 또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 지금 하나로마트가 지금 이제 확장 2층까지 그쵸.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현재 이제 약 5평 규모에서 한 10배, 한 50평 규모로 이제 확대를 해가는데 제가 그 마트 이제 점장님이신가요? 네. 네, 농협에 좀 뵈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니 실제로 하나로마트에서 이 매장을 축소하거나 작거나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마트 판매하는 데서 느끼는 부분들은 그 참여 농가들이 이제 준비 부족으로 물량 출하가 잘 안 되는 게 자기들은 어려움이다. 왜냐하면 대규모 이제 농가들이 아니라 소규모 농가에서 혼자서 생산하시고 또 이거를 또 분류하시고 다 깨끗하게 또 그쵸 예,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생산품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니까 또 개별 포장하고 또 뭐 이렇게 상표 붙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치 간의 수공업처럼 이어져야 되는 상황에 굉장히 많은 그 수고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농가의 아까 수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한 부분보다 참 어려움이 오히려 많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것에 대한 좀 대책이 없이는 지금 한 50평 규모로 이제 확장을 했을 때 거기에 물량이 채워지지 않을 것에 대한 그 어려움을 오히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이것을 위한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네. 네. 그래서 지금 기반 시설이 가장 납품력이 가장 네. 중요하신데 위원장님 말씀 따라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예산도 배정을 하고 있고 농가를 이제 지금 현재 80몇 농가인데 100농가까지 네. 육성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50평 규모로 확장이 된다면은 농가들도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네. 그동안에 타 지역이라든가 그냥 하나로 마트에 그냥 개통출을 하던 것을 이제 로컬 매장으로 이렇게 선회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커버해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농업인 교육에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할 때마다 네. 아주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들도 대처를 해서 이렇게 그 기획 생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물품을 출하하기 위해서 그 공동 작업장 같은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요번에 그 학교 급식 사업단에서 이제 네. 그거를 네, 저희들이 공동 작업장. 예, 공동 작업장을 이제 찾는 중에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좀 보조 결정을 이제 해서 네. 바로 이제 추진할 건데 그거와 또 농협이 갖고 있는 저온 처리장 네. 그것도 활용을 해서 농가 교육도 시켜가고 그다음에 선진지 계약도 좀 보내서 네.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공동 작업장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생산된 부분을 그대로 해서 이제 대규모로 사실은 넘기시면 네, 왜냐하면 농가가 그거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은 농작물들을 관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쉽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기기도 필요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반 시설들이 이제 갖춰져야지만 농가의 실질적인 어떤 지원과 참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그 외성 체리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생김새부터 그 컬러부터가 상당히 그런 이제 매력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원예 농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별 농가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게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그 연구와 기반의 상황들을 끌어오고 있는 단위가 사실은 인력인 건데 상당히 소규모 인력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연구소를 이제 방문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몇십 년 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배양하고 새로운 것을 또 도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K1 개발해가지고 우리 도시에 지금 이 특작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연구 인력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좀 소중함 그리고 그런 연구실이 좀 잘 갖추어져서 사실은 앞으로도 외성체리뿐만이 아니라도 지금 또 다른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농업에 대한 부분이 뭐 속초에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 이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과 이런 농업 관련한 연구진들에 대한 좀 지원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참 농업기술센터가 연구 기능이 없어서 네. 지도 기능만 있고 행정 기능만 있어서 그런데 이제 신경을 못 썼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런 연구 분야에도 저희들이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네, 농가가 대신 해주니까 좀 육성해 나가는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인재가 네. 지역을 또 살리기도 하고 지역을 또 이끌어가기도 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런 부분 좀 함께 좀 지원망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예. 자,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또 해주시고 현장이 또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곳곳에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유기동물 지원센터의 그 열악함까지도 이제 말씀들이 좀 많으셨어요. 예. 오늘 이렇게 또 현장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소장님이야 여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